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국내 증시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더 크게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니까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세를 나타내다가 막판에 하락을 하면서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어젯밤에 나스닥이 가장 많이 좀 빠졌습니다. 지난 한 해 급격히 상승했었던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의 모습 나스닥 지수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는 금리 상승 우려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나마 보험업종이나 금융업종이 시장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반등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실어줬었던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전략들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서울경제TV 기자들이 찾아가는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마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이 청약 규모도 있었기 때문에 환불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 환불 금액이 어디로 갈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디로 흘러간다고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최대 규모의 증거금을 모집한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부터 환불 절차를 시작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마감한 결과 이 증거금 총 114조 1,066억 원을 모집했는데요. 균등 배정의 개인 투자자가 최소 증거금으로 150만 원을 냈다면 이 중 공모가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20만 원을 환불받게 되고요. 비례 배정의 경우 1억 원의 증거금으로 5주를 받았다면 이 환불금만 수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청약을 넣은 투자자가 44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 환불금 역시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주목할 점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환불 자금의 향방입니다. 우선 다른 공모주에 투자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공모주 청약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다음 공모주 청약에 연달아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이 코스피 개인 순매수 대금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예정된 공모주 일정으로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가 있고요.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 상장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LG엔솔 상장일인 27일까지 눈에 띄는 대여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음 달 초 현대 엔지니어링이 차기 대여급으로 거론이 되지만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 사태로 건설주 전체가 약세인 만큼 이 청약 열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공모주에 대한 청약으로 이어질지 이것도 관심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 증시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기준금리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투자에 대해서도 약간의 경계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환불금 중 상당 규모가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모 청약에 몰렸던 자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내 증시의 최근 상황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긴축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에 침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 업종을 찾기 어려운 만큼 환불금이 당장 국내 증시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도 악재입니다.
이자 부담을 느껴 이전보다 B2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빚낸 투자자들이 대여급이나 수익률 좋은 투자 종목이 없다면 이 환불금을 굳이 어딘가에 재투자하기보단 걷어들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청약 지금 매수 물량이 지금 확실시 되고 환불금이 나오면 증시 반등을 더욱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증시의 향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코로나 소식 짚어봐야 되겠죠.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음을 공식화했고요.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내용들 짚어주시죠. 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의료 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골자는 먹는 치료제 사용의 확대입니다. 먹는 치료제의 투약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 처방 대상을 확대해 치료제 활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공급 기관을 넓힙니다. 특히 다음 주에 환자 개인별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이 처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의 투약 범위도 경증과 중증까지 넓어집니다. 델타보다 증상이 경미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에 대비한 조치인데요. 이번 긴급 사용 승인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8일 사용 승인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식약처는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아니라 변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방역 체계와 함께 이 진단 검사 체계도 손을 좀 봤는데요.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스스로 진단을 하는 이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또 확대한다고요. 네,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해 기존 진단 검사 체계도 바뀝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선별 진료소에 도입하고요.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 군에 집중하는 방식인데요. 김 총리는 스스로 진단 검사가 가능한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선별 진료소에도 도입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해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급증 지역 대상과 동네 병원,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 전환 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보완 여부도 결정합니다. 최근 급증한 해외 유입 확진자 방지를 위해 입국 관리도 강화합니다. 격리 과정에서 PCR 검사 이외에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하는데요. 김 총리는 격리 과정에서 기존 PCR 검사에 더해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며 격리 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전략 변경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나왔던 우리 증시가 또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뚜렷한 이유가 없이 장 마감 직전에 급락세가 보여졌었죠. 전 업종이 약세 보인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이 유난히 깊었었는데요.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은 영향받으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2,820포인트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들 사이에서의 낙폭이 짙게 나타나면서 부담감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95%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94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일부 바이오주를 제외하고선 전 종목이 현재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 기관이 매수세 보여졌었는데요.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5,80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재 3,366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양매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868억 원, 외국인은 3,151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치료제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튀어올랐다가 현재는 다소 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모습이긴 한데요. 한때 탈모치료제 관련주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락을 반복을 했었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임플란트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동방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탄력 키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TS 트릴리온은 모발 이식 전문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령제약도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장 초반 10% 넘는 강세 보여지기도 했었죠. 뿌리는 탈모치료제 판권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0.39% 소폭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JW 신약도 현재 13%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오늘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급락세 보여졌었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3%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작년 10월 말 이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론도 5% 넘는 하락세가 보여졌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2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DB하이텍도 8%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성과 ISC도 현재 7%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 나타나고 있죠. 전일 미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는 주식 먹튀 논란 이후에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다소 아쉬운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텔레필드 올해 5G 기지국 설치 기대감에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옵티팜은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요. 돼지의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시세에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DY는 자율주행 레벨4의 핵심 기술을 현대차와 독점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다소 아쉬운 뉴스 나왔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는 공장이 지난 18일에서 19일 동안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부족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던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50일 만에 20만 원 선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1.49% 하락한 1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한미글로벌이 있습니다. 최근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건설안전법 입법에 대해서 압력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글로벌에게는 유리한 사업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헬리콥터 충돌 사고가 있었을 때 안전 문제가 없었던 과거 이력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6%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 있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죠. 키다리 ENT와의 합병 소식에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IP 판매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18편의 웹툰을 영상화하면서 드라마 제작에 본격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6.11% 오른 1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들여다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일부 정치 테마주들이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만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생활건강, 네이버, HRG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ABL바이오, 현대바이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이노텍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YG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세인 가운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그런 많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알아봤는데요. 또 카카오 그룹주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미국과 러시아의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주들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제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또 FOMC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긴축에 대한 이러한 또 우려감, 이러한 경계감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위험 자산 좀 회피 심리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이제 긴축의 움직임과 함께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이라든지 보험주 같은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혜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은행주, 보험주들의 수혜주들을 주목해 보자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한 주간의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에 찾아옵니다. 경제인 이슈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자면 반등세가 나타나다가 막판에 들어가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을 다소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국내외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볼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죠. 전일 국내 시장은 사실은 좋았습니다. 국내 시장이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미국 시장 하락이 좀 깊었죠. 특히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을 키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좀 직격탄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가 5.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강하게 국내 시장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악화시켰고 전일 사실은 최근에 고밸류 종목들,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순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조정이 강하게 됐었죠. 근데 그 조정받았던 종목들 반등하는 좋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사실 하루 만에 좀 깨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고 금일 같은 경우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특히 전기전자 섹터에서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국내 전기전자 섹터들 위주로 해서 대형주들 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입장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2,800선이 지금 20포인트가 남았습니다. 2,900 깨졌을 때 2,900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조금은 좀 덜어지고 다음 주 FOMC까지 좀 마감하고 그러면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이야기해 주셨죠. 미국 증시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증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이런 sek터들 어떻게 흐름을 좀 분류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반도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크게 D램과 낸드로 나눌 수가 있죠. D램 쪽이 D램과 낸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D램이 사실은 반도체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생산량도 그렇지만 수요에 있어서의 그런 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년 3분기에 나왔었죠. 작년 3분기에 실적 악화 우려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었고 하반기로 갈수록 너무 강하게 조정을 받았다. 이 D램 가격 하락은 완화될 것이다. 분명히 완화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긴 하지만 하락에 대한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졌고요. 거의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이 2022년 상반기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반등이 근데 또 여기서 좀 시원하게 나오질 못했습니다. 반등이 조금 더 딜레이 되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영향이 반도체의 직격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마이크론도 주가가 좀 좋지 않죠. 사실은 실적은 뚜껑을 열어보면 시장이 기대보다는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투심이 약화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지금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반등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는 말씀을 드리면 LCD와 OLED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LCD는 이 국내 시장은 전체적으로 철수를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철수가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이 전체적으로는 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CD 철수가 늦게 된 데는 생각보다 LCD가 좀 잘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양, 이 고용량인 OLED로 가지 않고 LCD를 조금 더 버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OLED로 전환을 준비했었던 기타 장비나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2022년도는 LCD는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빠진 자리, 중국 업체들이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사실은 OLED로 국내 업체는 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OLED 쪽에 있어서는 애플이 사실은 미니 LED가 잘 됐죠. 그러면서 OLED로의 전환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쪽보다는 OLED, 디스플레이는 OLED TV 부분만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모바일인데요.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데 중에서는 모바일이 그래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은 작년 하반기에 이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금년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폴더블은 삼성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 따라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모바일 쪽은 충분히 기대감 있고 폴더블 쪽으로 해서 좀 축소해가지고 폴더블 쪽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개 중에서는 모바일 관련한 종목들,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그래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들 정도로 좀 축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 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시장의 눈은 미국의 FOMC 회의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과연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다음 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1월부터 인상하면 4번 혹은 5번의 인상까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시장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이번 주죠.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죠. 이것은 이 시장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살아있으나 1월부터의 금리 인상은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있으나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발언들은 그래도 좀 완화해서 좀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FOMC 의사록을 공개할 때 혹은 FOMC 회의가 열릴 때 이럴 때마다 주가는 좀 출렁이는 모습들, 그 전날 정도까지는 출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FOMC 때는 좀 주의해서 사실은 그 부담감이 이번 주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MC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일정 부분 좀 줄여놓는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에 대해서 정말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환불 금액에 대해서 자금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과연 2차 전지는 아니면 다른 배터리주에 대해서 반사이 기대감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실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청약이 끝났고요. 그 금액이 환불이 돼서 나오면 이 돈은 다시 일정 부분은 증시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도 사실은 컸습니다. 이 기관의 수급 악화가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을 담기 위한 이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매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사실 잘못한 게 없죠. 본업 잘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매도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LG화학에 대한 수급이 전일부터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이 수급이 안정된다는 게 2차 전지주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되면 한 100조 정도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SK하이닉스 추월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추월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모두 반도체였는데 이제 1위는 반도체, 2위는 2차 전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하게 되고요. 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장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 주식에 있어서 상승의 첫 번째는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비슷한 모습을 주식 이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중국의 CATL과 비교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 특히 삼성 SDI와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좋다라는 부분들 그런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상장 이후에는 관심이 증대되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또 연예인처럼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지금의 관심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이 또 중고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관련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고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중고차 업계가 사실은 대기업이 굉장히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드디어 좀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들이 사실은 진출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문매를 맞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었고 대기업이 진출한다 그랬을 때 그런 문매가 상대적으로 좀 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고차 업계는 신뢰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업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좀 속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기업이 진출한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중소업체들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신뢰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믿을만하다 이런 부분들을 믿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한 데는 소비자들의 신뢰도 상승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진출하면 나머지 업체들 상당히 좀 많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게임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다른 중소업체들은 합종 연행을 통해서 좀 더 볼륨을 키워나가면 모습을 키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중고차 업체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고차 업체들도 합종 연행을 통해서 규모를 좀 키워나가고 그리고 대기업에 진출함으로써 신뢰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강한 업종이 금융이나 제약 업종에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어떤 시장이 연출이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좋은 섹터들, 이 시장에서 저밸류, 밸류에이션이 좀 싸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데 2022년도에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좀 상승을 부담 없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이었죠. 이 은행주들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다가 전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투심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금리 인상 속도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일에 하락한 거는 차익 실현 매물,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정유주들도 사실 마찬가지의 성격이었는데요. 이렇게 매매에 대한 속도가 좀 짧아지고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섹터별로 하락을 하고 섹터별로 좀 상승과 하락이 나뉘다가 이제는 종목별로 나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음 주를 좀 바라본다라면은 업종별 흐름에서는 업종별로도 뭐 영향을 받겠지만 종목별로 좀 더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시장 자체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2,800선 정도는 지켜주지만 반등은 FOMC 마감한 이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고용에 대해서 핑계를 삼을 수 있겠지만 고용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비중을 높게 보고 있는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고용 얘기보다는 물가 얘기 나오면서 1월에 뭐 우려되는 상황은 맞지만 뭐 향후에 3월 정도의 인상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좀 매매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국내 수급 주체 중에서 개인을 빼고 외국인과 기관을 놓고 봤을 때 기관의 매매가 굉장히 짧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외국인은 환율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국인은 ETF성 매매가 좀 많이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가 좀 짧게 매매를 하고 있고 기관 중에서도 또 금융투자형 매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더 짧게 매매하거든요. 다른 기관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매매가 좀 짧게 이루어진다는 점, 전일의 은행주, 금일의 정유주 하락 같은 이런 짧게 이루어지는 매매들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좀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종목들은 늘려가시는 부분이 뭐 괜찮겠지만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매매는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들은 좀 매매를 좀 지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금주의 이 하반기 같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인 이슈 살펴봤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다음 주에 승패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또 답답하네요. 다시 하루 만에 또 전환이 됐는데 오늘 방산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어제도 이제 방산주가 강세였는데 네. 어제 내일의 붐에서 방산주로 특정 종목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오늘 20%가 넘게 네. 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따가 어떤 종목이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거였다면 전쟁은 언제 하는 게 맞을까요? 언제? 방심할 때. 미리 내가 쳐들어갈 거야.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거는 그러네요. 대응할 그 시간을 다 주는 네네.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다 구상하게 되는데 방심할 때 전쟁을 일으켜야 자고 있을 때 해야 그 적을 이제 빠르게 무찌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해서 10만 명의 대군을 우크라이나 3면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국가들이 다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 전략적인 그런 군사적인 그런 전략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실제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은 저는 0.1% 미만이라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네. 첫 번째, 진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면 기밀 속에 지금 빠르게 손도 못 쏘게 네. 빨리 수도를 점령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야 그게 정말
원했던 정쟁의 종결인데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 시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새벽 시간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국무부 장관과 이제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이 사태와 관련된 이제 뭔가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뭔가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어요. 상대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고 네. 한 발 양보하면서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말도 안 되는 정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조건을 내걸고 조금 양보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하는 그런 전략을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도 그런 이제 협상의 그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식의 군사적인 행동이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이 원자재 가격이 전쟁 나면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다 막히게 되면 그쵸, 그럼 그죠.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구수자금들 계속 원자재 가격에서 사들여야 되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함에 따라서 이제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우리 긴축한다,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 올해 3번 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전일자 이제 미국 증시의 차트를 잠깐만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전에도 한번 좀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자, 나스닥 지수의 차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게 직전에 자 7월달, 10월달 저점 라인이 14,150포인트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자 이탈하기 직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 구간까지의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왜 부정적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아침에 자 미국 증시가 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코스닥 지수도 2% 상승 출발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죠? 설레죠. 설레고 네. 불타는 목요일이구나. 네. 미국은 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네. 불타는 목요일이구나. 오늘은 기분 좋게 수익 좀 내자. 날 수익이 늘어나는구나 네.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전장 끝나고 하락 전환되더니 종가가 자, 마이너스 1.3%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장중 고가 2.1% 플러스 출발했던 나스닥 지수가 자, 마이너스 1.3%, 고가 대비 마이너스 3.3%가 넘는 낙폭을 보였다라는 건요. 막판에 매도세가 매수세를 강하게 찍어 눌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거 왜 찍어 눌렀을까?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왜 하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지금 왜 발생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효과도 있지만 네. 러시아가 전쟁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의 그런 생산, 그런 단가가 높아지고 네. 이게 점점점 부과돼서 물가가 올라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더욱더 연준이 매파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을 이끌었고 오늘 우리 증시도 제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을 예상을 했지만 네. 이제 전쟁 리스크 부각되고 러시아와 중국과 점점점 미국에 대한 그런 비난의 그런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고 북한도 2017년도 이후에 2016년도 이후에 중단했었던 ICBM 미사일 발사 재개하겠다, 핵실험 재개하겠다 이런 네, 뭔가 이제 군사적인 리스크들을 계속 북한도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자, 우리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이 네. 어제도 강세,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좀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두 가지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거의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 코스피 코스닥 조정받으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자, 올라가는 종목 이제 퍼스텍 우리 종목 차트 잠깐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퍼스텍 자 방산주로서 자 오늘 갑자기 장중 자 플러스 27%까지의 시세가 좀 만들었습니다. 자 왜 올라갔느냐? 실적이 좋아졌을까? 우리가 물어보면은 실적 좋아졌을 리가 없죠. 이거는 이제 테마와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전쟁 리스크 플러스 북한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우려 등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그런 악재가 이 종목에는 수혜로 그렇게 좀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자, 한일단조라는 종목을 우리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거 자, 1+2 행사 끝나가요. 네. 빨리 공략해야 됩니다. 빨리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박앤세일 끝나갑니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 네. 자 6,000원짜리였던 주식이 2,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6,000원에 한 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2,000원에 세 주를 살 것인가. 당연히 세일할 때 사는 게 좋죠. 네. 그럼 주가가 마이너스 60% 3분의 1 토막이 나고 나서 자, 여기서 저점을 다지고 어제 바닥에서 막대한 거리대금이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을 포착하고 직전 고가 뚫어내는 걸 확인해서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네. 라고 네, 우리 종가 자 플러스 19.75% 구간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장중 자 우리 한일단조 종목이 장중 21.61% 올라오면서 자 어제 종가에 공략하신 분들 혹은 오늘 아침에 자, 수급 올라오는 거 체킹해서 단타로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21%의 종가 대비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 네. 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네. 자, 분봉상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자, 어제는 내일의 붐이 오후 3시 넘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을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 자, 어제 3시 이후에 개장하고 10시 20분이면 종가 대비해서 1시간 20분 만에 얼마? 21%의 상승률을 와. 네, 누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빠지고 있어서 아까 살펴봤듯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우리 시장에 대안이 되지 못했어요. 네. 지수가 빠진 것만큼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일전조는 제가 내일의 붐에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저격을 해드리니까 시장 1%, 2% 급락이 나와도 위로 20%가 넘는 시세를 네, 만들어줬다. 네,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증명해준 친구가 우리 방산주, 한일단조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산주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상승했었던 방산주 그리고 소개해주셨던 종목 중에서도 한일단조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요. 계속해서 내일의 붐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어요. 위원님 근데 진짜 이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을 소개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고요. 네. 또 소개해주신 종목 중에 상승률 더 챙겨간 종목들 있잖아요. 리뷰 좀 도와주세요. 아, 뭐 너무 많아서 일단 뭐 제가 머릿속에 이제 네. 빅데이터를 좀 돌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좀 뭐 최근 종목들 중에서 일단 뭐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으니까 네. 뭐 소소하게 우리 종가 베팅 추천주로 수익이 난 종목들은 있지만 조금 크게 시세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자,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LS 네트워크. 네, 우리가 이거를 12월 달에 내일의 붐에서 우리가 지금은 네. 후보군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10월 달, 11월 달에는 한 종목씩 그냥 주셨잖아요. 수익과 행복에 미치고 싶다 하면은 노랑톡 들어오셔라. 오. 네, 그냥 수익과 행복에 미치게 해드리겠다. 네. 이게 포부를 밝혀드렸고 네. 그 포부를 실제 수익률로 검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수익을 챙겼던 우리 LS 네트워크스가 자, 오늘 장중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자,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1월 13일 목요일에도 장중에 플러스 26%까지 가가지고 LS 네트워크스 혹여나 일부 비중 보유 중이신 분들 다 수익과 행복 챙기셔라 노랑톡에서 다 고지를 드렸는데 네. 자, 오늘은 그 고가를 또다시 장중에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4,050원까지 시세가 나왔어요. 거의 자, 오늘 고가 4,050원까지 플러스 29.60%. 이게 지금 상한가인지 상한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찌됐건 이게 만약에 장중 상한가였다고 한다면 네. 이제 오늘 아침 장중 상한가를 잡아낸 이제 12번째 상한가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제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이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고 이게 어찌됐건 상한가가 아니라 네. 이제 한도가가 모자랐다면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아쉽게 상한가를 놓친 전문위원 민경철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LS 네트워크스 우리가 11월 달 자,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려서 하루 만에 수익을 챙기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다시 공략해가지고 이거를 바닥에서 자, 결국에는 자, 수십 %의 시세를 노려보면서 좀 수익권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그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고 네. 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그 가격 대비해서 실제 우리가 공략했었던 11월 달의 그 가격이 네,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대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준 네,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LS 네트워크스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제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온 게 아닌데
이제서야 와가지고 예, 우리 뭐 저는 11월 달에 이거를 미리 그렇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네, 드렸는데 두달 지난주에 20몇 %, 그리고 오늘 장중 플러스 29%까지 올라오면서 네, 우리가 과거에 공략했었던 그 대시세 초입이 정말이었구나, 맞았구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아, 그 사람이 참 좋았는데, 아, 뭐 그 선생님이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아, 민경철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LS 네트워크의 그 매스타점이 정말 대시세 초입이었구나라는 것을 네, 증명해준 네,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을 뭐 11월부터 쭉 믿고 가신 분들이라면 역시 민경철이다 하실 것 같고요. 혹시 그 중간에 못 견디고 매도를 하셨으면 아, 민경철 위원님이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문자 받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내일 앱음 함께 하시면서 이런 수익들 계속해서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후보군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또 후보군 종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금요일장 많이 힘들기 때문에 또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빠르게 종목들 브리핑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1월 달에 우리 오징어 게임을 그 약간 리메이크해서 네. 이제 주유소 게임이라는 맞아요. 프로그램을 네. 했는데 거기서 제가 자, 이거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면 크게 한번 수익 나실 겁니다. 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우리 3일기업공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3일기업공사 서울경제 주유소 주유소 게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주유소가 아마 초성으로만 될 수도 있어요. 지읒, 이응, 시읒으로만.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3일기업공사 서울경제 주유소까지만 검색하시면 네. 아마 유튜브에 자료 화면에 있을 건데, 자, 11월 달 제가 여기서 이 바닥권에서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과매도 구간이다. 기업 가치 고려했을 때 회사 망하는 거 아닌데 12,000원짜리가 3,600원까지 빠졌다. 4,000원까지 빠졌다. 이거는 1+2 행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묻지마 저가 매수하시고 그냥 들고 가면 수익 나실 겁니다. 라고 제가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바닥에서 정말 힘없이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다가 수익권이 왔어요. 한 뭐 10% 정도의 수익권의 기회를 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그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경을 벗고 찾아봐도 네, 볼 수 없는 막대한 거래대금이 오늘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자, 노랑톡에서 오전에 이거 오늘 대이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이거 딱 VI 걸릴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3일기업공사 오늘 장중 자, 플러스 22%까지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직전에 이 고가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종목이고, 자, 고가에서 3분의 1토막 난 바닥에서 처음으로 네, 고개를 돌아 올리기 시작하는 이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노랑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종목이 오늘장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바닥 짚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위치한 종목이다라는 네,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솔 PNS 종목입니다. 자, 지금 물류와 관련된 이슈들, 물류 비용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밑에 있는 이제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못 넘어오게 막 방벽 설치한다 이런 것 때문에 2018년도, 19년도 굉장히 이게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민자를 받지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택배, 화물차 끌려고 하는 인력이 없고 그 물동량은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그거를 택배기사나 물류 화물차 운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해상 물류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지 가격, 펄프 가격이 잡혔지만 물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지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3,300원에서 반토막 난 구간 다시 한번 매기가 유입됩니다. 직전에 고가 라인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오늘장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막판 종가상 강하게 뚫어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종목이 막대한 매기가 오늘 유입이 됐다는 관점에서 네, 제지 가격 상승에 따른 테마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이제 GH 신소재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음압병실 관련주예요. 맞아요. 병살이 아니라 병상이 모자라다. 그래서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로 계속 급등락 나옵니다. 폭등, 급락, 폭등, 급락, 폭등, 급락, 폭등, 급락하고 이제 막
다시 거리대금 바닥에서 터지면서 이 장기 입평 라인 대 매물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자, 신규약진자 3,000명대에서 어제 기준 7,000명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네. 연말 연초 다시 한번 신규약진자 10,000명, 2만 명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 신규약진자 700명이었는데 지금 4만 명까지 60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그런 신규약진자가 10,000명, 2만 명 돌파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과거 코로나19 테마주로 부각된 과거력 있는 종목이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대시세를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 GH 신소재 대시세 초입의 구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들도 정말 알찹니다. GHC 소재부터 한솔 PNS 3일기업공사까지 이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